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요. 주가가 무려 3,700% 넘게 치솟으면서 월가의 그 억만장자 투자자들까지 확 주목하게 만든 기술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의 리게티 컴퓨팅, RGTI인데요. 오늘은 이 뜨거운 기술, 또 시장의 관심, 그 이면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긴 한데 동시에 아직은 뭐랄까 넘어야 할 기술적, 상업적 허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리게티를 중심으로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할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소위 큰 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네네.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서요, 현재 시장의 이 열기하고 또 신중론이 부딪히는 지점을 같이 탐색하면서 여러분이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기술 그리고 투자 동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자 컴퓨팅이 도대체 뭐냐, 기본 개념부터 가볍게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부터 시작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정보를 비트라는 단위로 처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0 아니면 1. 네, 0 아니면 1, 딱 스위치 켜고 끄는 것처럼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큐비트. 이 큐비트는 좀 특별해서 0 또는 1 상태뿐만 아니라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첩, 슈퍼포지션 상태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약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전처럼 앞면, 뒷면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 중첩이랑 또 다른 양자역학적 특징인 얽힘, 인탱글먼트 덕분에 큐비트는 기존 비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정보 처리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아, 중첩이랑 얽힘. 네, 그래서 큐비트 몇 개만으로도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산 공간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모든 계산을 다 잘하는 만능 도구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워드 프로세서 작업이나 웹서핑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하지만 특정 유형의 문제, 특히 이제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아주 복잡한 패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신학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찾는 연구, 이런 거요. 아, 신약 개발. 네. 또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링.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인터넷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 소인수 분해 같은 암호 해독 분야, 이런 데서 잠재력이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 해독까지요. 와. 네,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거죠.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리게티 컴퓨팅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1년간 주가가 3,700% 이상 폭등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죠. 이런 시장의 열광 뒤에는 어떤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던 걸까요? 네, 최근 리게티가 발표한 그 기술적 성과가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사의 36큐비트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서요, 평균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피델리티가 99.5%를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99.5%,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네,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확도. 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들을 이렇게 마치 서위치처럼 조작해서 이걸 게이트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 명령이 얼마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실행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게이트 충실도예요. 그렇군요. 99.5%라는 수치는 대략 1000번의 연산을 수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5번 정도 오류가 발생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게티는 이 결과가 이전 주력 모델보다 오류 발생률, 그러니까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인 거라고 설명했어요. 99.5%면 상당히 높은 수치 같은데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수치 자체는 분명 인상적인 진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점이죠? 첫째는요, 이 게이트 충실도를 측정하고 발표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기준이 다르다. 네. 그래서 A 회사의 99.5%하고 B 회사의 99.5%를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회사마다 자를 재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99.5%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양자 계산이라는 게 오류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오류예요? 네.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큐비트가 막 얽혀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아주 작은 오류 하나라도 계산 과정 중에 확 증폭돼서 최종 결과 전체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와, 심각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충실도는 단순히 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계산을 넘어서 실제로 유의미하고 신뢰할 만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런 점에서 기술적 진일보로 평가받는 겁니다. 오류를 줄이는 것, 이게 정말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계산 능력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리케티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미케트는 2025년 말까지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충실도를 유지하면서 큐비트 수를 100개로 늘린 시스템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큐비트요? 네. 큐비트 수가 늘어나면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양자 컴퓨팅 능력에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100큐비트 시스템이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이겠네요. 이런 기술적 성과 말고도 리게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신호들도 있다고요? 네.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거나 아니면 시장의 평가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미 공군 연구소 에어포스 리서치 레버러토리로부터 5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오, 미 공군 연구소요? 네, 이게 양자 컴퓨팅 시스템 내부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기 위한 초전도 양자 네트워크 개발에 관한 계약인데요. 이걸 리게트의 기술력이 단순히 연구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응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정부기관과의 계약은 기술적에 대한 중요한 인증 마크가 될 수 있겠네요. 금융가의 시선은 어떤가요? 월스트리트 평가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 비 라일리 파이낸셜의 분석가 크레이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게트에 대한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올렸어요. 35달러요? 네, 이게 당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사이에서 제시된 목표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했습니다. 그 분석가는 어떤 점을 좀 높이 평가한 걸까요? 뭐 리스크는 없어 보였는지. 앨리스 분석가는 특히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분위기 변화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짚었어요. 분위기 변화요? 네, 과거에는 양자 컴퓨팅이 주로 기초 연구나 첨단 기술 시연 이런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명확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고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연구 현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연구소 내부에서도요? 네. 그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의 첨단 과학 프로젝트가 빠르게 통합 역량과 상업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술 발전 속도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기술 자체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시장 정보에 밝고 큰 자금을 움직이는 전문 투자기관들, 특히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몇몇 유명 헤지펀드들이 리게티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움직였다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유명 헤지 펀드들이 들어왔다는 게 만약 좋은 신호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워낙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좀 복잡한 전략에 일부러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펀드들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캔 드리핀이 이끄는 거대 헤지 펀드 있죠. 시타델 어드바이저스. 아, 시타델. 네, 여기가 지난 2분기에 리게티 보유량을 50% 이상 늘려서 120만 주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또 매크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폴 투더 존스의 튜더 인베스트먼트도 있어요. 툴 추도 존스. 네, 거기도 2분기에 9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새롭게 투자자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와, 시타델과 추더 인베스트먼트라 정말 시장 영향력이 큰 곳들이네요. 퀀트 투자의 강장인 투 시그마 인베스트먼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존 오버덱하고 데이비드 시겔이 이끄는 펀드인데 여기는 2분기에 레게티 보유량을 무려 183%나 늘렸어요. 그래서 60만 주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183%요? 와. 시타델, 튜더, 투시그마 확실히 생생한 이름들이네요. 이런 움직임 자체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겠어요. 물론입니다. 이런 유명 헤지펀드들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일종의 인증 효과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의 움직임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함정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접하는 시점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수분기 혹은 몇 달이 지난 뒤에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난 거죠? 네, 즉 이미 과거의 뉴스라는 거죠. 그 사이에 해당 펀드가 이미 포지션을 청산했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헤지펀드의 투자 동기라는 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 거래라든지 다른 포트폴리오와의 연계 아니면 특정 이벤트 플레이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동기가 불확실하다. 네. 어쩌면 이들은 양자 컴퓨팅이 특정 금융 모델링이나 리스크 분석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기술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 내 다른 기술 투자와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그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결정의 시차 문제하고 동기의 불확실성이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헤지펀드를 이끄는 그 억만장자 투자자가 직접 모든 개별 종목의 매수, 매도 결정에 관여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투자 철학이나 방향성은 제시하겠지만 실제적인 운용과 결정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직접 다 하진 않겠죠. 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억만장자가 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깊은 확신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은 분명 흥미로운 참고 자료지만 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리게티라는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현실적인 사업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명확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해요. 뭐랄까, 마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 야구 선수 같은 거죠. 홈런을 칠 수도 있지만 삼진아웃 당할 확률도 상당히 높을. 아, 고위험 고수익 구조. 딱 그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리게티의 시가총액이 약 96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96억 달러. 꽤 크네요. 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수익은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좀 미미한 수준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단계,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술은 있는데 돈을 못 벌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불확실성일 겁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실제로 돈이 되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만들어서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수년 이상이요? 네. 양자 컴퓨터 자체가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극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등 운영에도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수익 대비 높은 기업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자금 투입 필요성, 마지막으로 상업화까지의 길고 험난한 여정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혁명적이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작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난관 하나가 회사의 가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특성상 섣부른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신중론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액 투기적 접근, 이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기대와 또 만만치 않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자, 지금까지 리게티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혁신적인 기술적 진전,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관심과 스마트머니의 유입까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실적에 비해 높은 기업 가치, 아직은 미미한 수익성, 그리고 상업화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할 그 멀고 험난한 길과 기술적 난제라는 명확한 위험 요소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즉 기회와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 이게 이 분야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시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전 가능성에 설레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재 양자 컴퓨팅, 특히 리게티를 둘러싼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또 조심스러운 신중론이 평평하게 맞서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 동향과 그에 따른 투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복잡한 변수와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의 기술 지형을 이해하고 또 변화의 맥락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게티를 둘러싼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의 핵심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약속이 현실로 구현되기까지, 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냉정한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엄청난 약속과 만만치 않은 위험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것이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주가나 투자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서요. 정말 만약에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현재의 장벽들을 넘어서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이 훨씬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지구온난화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기술로서 양자 컴퓨팅의 의미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